자기관리와 이미지 메이킹 4주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음성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살짝 짚었었고요. 그리고 어떤 목소리,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파워풀하고 전달력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PPT 자료 보면서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매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세, 그리고 교재로 보시면 교재의 46페이지부터 챕터 5 앞에 부분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PPT 자료 첫 페이지 보시면요, 근무 매너 아니면 기본 매너, 용모, 복장, 인사, 자세 매너까지 PPT 자료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교재하고 자료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 다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매너는요, 그 관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행동 양식이라면 에티켓은 뭘까요? 에티켓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우리는 에티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교통신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티켓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매너는 사실은 에티켓보다는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에티켓과 매너가 함께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연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퍼스널 컬러도 우리가 찾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에 맞는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복장,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할 텐데요. 일할 때, 근무할 때 특히 복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 그리고 그 사람이 호감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장을 통해서 기분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자리에서 복장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캐주얼하게 입기도 하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꼭 수트 차림이어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직장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또 일의 성과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회사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복장입니다. 자, 복장에 이어서 사실은 PPT의 4페이지 보면 일반적인 공식적인 내용의 직장 내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장 치마나 정장 바지, 상하를 착용을 하고요. 아무래도 화려하고 러플러플하고 레이스가 있고 이런 복장보다는 깔끔하고 단정한 유니폼스러운 그런 복장들이 조금 더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스타킹을 신으실 때는 너무나 화려한 또 빨간 스타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요. 살색이나 커피색 이런 것들을 기본 직장 내 복장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이제 피부가 너무 드러나는 그런 컬러는 좀 추워 보일 수 있으니까 검은색 스타킹을 착용하셔도 무방한데, 이제 여름에는 조금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피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구두는 복장과 잘 어울리는 검정색이나 아니면 좀 톤 다운된 그런 구두 착용이 좀 편안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흰색의 그런 구두 역시도 허용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앉는 자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매너의 한 부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교재 49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리고 PPT에서는 17페이지 17페이지하고 그 다음 교재 4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든 자세로 서셔야 되겠죠.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어깨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고든 자세로 서시고요. 오른손이 위로 공수 자세로, 손은 아랫배에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무릎은 힘을 줘서 붙여주시고요. 배는 안쪽으로 당긴다는 생각으로 내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슴은 쭉 펴고요. 턱은 살짝 당겨주는 게 좀 더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게 됩니다.
자, 다리의 모양은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다 허용이 되는데요. 그 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발의 각도를 15에서 30도 정도 살짝 간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허용이 되고요. 아니면 발을 앞을 정면을 향하도록 두 발을 나란히 놓고 서 있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천장, 그 하늘 쪽에서 이렇게 당긴다라는 생각에 그런 느낌으로 서 계시면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시선은 정면을 똑바로 향하는 게 조금 더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자, 앉을 때나 일어설 때도 사실은 우당탕탕 일어나거나 우당탕탕 앉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도 굉장히 매너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한쪽 발을 뒤로 밀어서 좀 균형 있게 살짝 사포시 앉고요. 스커트를 입으신 경우에는 뒷자락을 살짝 잡고 앉아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무릎과 발끝은 좀 붙여주시고요. 손은 가지런히 모아서 무릎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의자 이 끝에 살짝 앉는 것보다는 좀 깊숙이 앉았을 때 바라보는 사람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전하다, 안정돼 있다 라고 편안하게 느끼니까 의자 깊숙이 앉고요. 마찬가지로 대화를 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시고요. 이 의자와 테이블 사이를 너무 가까이 앉아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세 역시도 상대방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먹 2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적어도 2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앉아 계시는 게 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걸으실 때는요, 걸으실 때는 당연히 꼿꼿이 등을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걷는 자세가 올바릅니다. 무릎은 곧게 펴고요. 배는 살짝 아까 서 있는 자세와 비슷하게 배는 살짝 당겨주고 몸의 중심을 어디에요? 허리에 두고 걷습니다. 턱은 당기고요.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부분을 바라보시면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있고요. 팔은 너무 당차게 세게 흔드는 게 아니고 살짝만 여유 있게 흔들고 무릎은 스치듯이 걷습니다. 발끝이 그 앞쪽의 발끝이 제일 먼저 닿았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일자 고든 걸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힐을 신었을 때는 특히나 이렇게 똑깍똑깍 소리가 많이 났을 땐 좀 매너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보니까요. 좀 발 앞꿈치로 걷는 연습을, 그래서 체중을 좀 발 앞쪽으로 실어주는 게 바른 자세로 걷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어떤 관계에서든지 간에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천천히 걷는다거나 너무 빠르게 걷는다, 이런 것들을 서로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속도로 걷습니다. 마치 줄 하나를 놔두고 그 위를 이렇게 걷는 것처럼 걸어주시면 바른 걷는 자세가 됩니다. 자, 계단을 오르실 때는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꼿꼿이 올라가게 되면 약간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게 돼서 약간 아슬아슬해 보이고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꼿꼿이 세우되 살짝 앞쪽으로 무게 중심을 실어줍니다. 그러면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역시나 무게중심을 앞쪽에 둬서 발 그 구두 소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올라갈 때는 시선을 몇 도? 15도 정도로 놓고요. 내려올 때도 시선을 15도 정도 아래로 두고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걸어갈 때는 보통은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요.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여자가 먼저 내려오는 게 매너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좀 슬프지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많이 안 쓰죠. 내가 설령 바디랭귀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교재의 51페이지를 보면요, 적당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대화하는 습관은요,
바라보는 상대방이 봤을 때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현란한 바디랭귀지는 사실은 대화의 핵심을 놓치거나 아니면 그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바디랭귀지는 필요하고, 내가 그것이 잘 연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사용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심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쾌한 발걸음은요, 사실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죠. 느긋느긋 천천히 걷는다라면 뭐 여유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고객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손을 얹고 뒤쪽에 얹고 걷는다라면 좀 공격성이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오픈마인드가 안 됐다라는 걸 우리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폭에 안고 발끝을 약간 올린다라는 건, 난 지금 이 비즈니스, 이 대화가 조금 지루해 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다리를 벌리고 앉는다 그러면 약간 마음이 편안하다, 느긋하다, 나는 너한테 개방적이다 라는 걸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팔짱을 자주 낀다거나 팔을 끼고 대화를 한다라는 건 방어의 의지를 조금 표현한다고 볼 수 있고요. 코를 만지거나 비빈다는 건 사실은 거절하고 싶거나 아니면 좀 의심이 든다거나 아니면 거짓을 좀 이렇게 돌리고 싶을 때 코를 만진다거나 하는, 물론 뭐 비염 때문에 만지는 그런 바디랭귀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손을 비빈다. 우리 뭐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한다거나 뭔가 기대 심리가 있을 때 손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바디랭귀지, 제스처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당연히 아이들한테 잘할 보이는 건데 하물며 성인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손톱을 물어 뜯는다거나 이렇게 손을 자꾸 입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안감 또는 좀 지금 되게 예민해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루해라고 표현을 하는 바디랭귀지를 내가 만약에 의식을 하게 됐을 땐 대화의 속도도 조금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손을 물어 뜯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일 경우에는 대화의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도 빠르게 할 때가 있고 또 천천히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손을 목 뒤로 가져갔다. 그러면 왜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정말 뒷골 땡겨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지루하고 그리고 이 지금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바디랭귀지가 나오기 전에 에티켓과 매너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 맞이하는 자세 지금 18페이지, 그 PPT는 18페이지고요. 교재는 52페이지입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의 자세가 있어요. 부드럽고 당연히 밝은 표정이 좋겠죠. 어둡고 찡그린 표정보다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은행에 갔을 때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방문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그 은행원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거나 친근하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면 찾아간 고객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편안하고 안정되게 일 처리를 보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 자, 안내를 하거나 뭔가 방향을 지시할 때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동작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 PPT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있어요. 20페이지에 보시면요, PPT 보셨나요? 이렇게 볼펜을 들고 볼펜 끝으로 방향을 지시한다거나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마치 지적하듯이 지시를 한다거나 또는 턱끝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여라도 턱끝으로 방향을 지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에티켓, 기본적인 에티켓이 우선 없고 매너는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게 되겠죠.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손 전체로 안내를 합니다. 또 손등이 보이거나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약간 이렇게 하면 거만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팔꿈치를 굽히면서 가리키고요. 팔 각도로 거리감을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곳이다 그러면 조금 펼치시면 되고요. 우리가 먼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팔 어떻게 하죠? 활짝 열잖아요. 이렇게 활짝 열어서 팔의 각도로 거리감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선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방향을 물어봤어. 예를 들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응시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웬만한 매너들은 에티켓은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 사람을, 고객을, 비즈니스 상대방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 장소를 시선을 그쪽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이건 워낙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제대로 정립을 시켰을 때 조금 더 매너 있고 에티켓 있다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우측을 가리킬 경우는 오른손을, 좌측을 가리킬 경우는 당연히 왼손으로 하죠. 좌측을 가리키는데 굳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양손 있잖아요. 그죠? 좌우를 정확하게 왼손과 오른손을 사용해서 방향을 안내합니다. 자, 사람을 가리킬 경우, 뭐 예를 들어 방향을 가리킬 경우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사람을, 예를 들어 사장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부장님 어디 계세요? 하면 양손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더 매너 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뒤쪽을 가리켜야 돼. 뒤쪽에 화장실이 있거나 뒤쪽이 나가는 문이 있거나 아니면 고객이 기다려야 하는 웨이팅 룸이 뒤쪽에 있다라면 뒤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확실히 돌려서 뒤쪽에 있다라고 방향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리의 그 바디존이라 그래서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연인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이나 뭐 이런 사이에 통하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 생활에 따른 거리 공간을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근접 공간에서는 40에서 50c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고요. 상대방과 개인 공간에서는 50에서 120cm 정도, 사회 공간에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두는 거죠. 그리고 공공 공간에서는 3.6m 이상 거리를 뒀을 때 훨씬 상대방과 효율적인 대화 또는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접 공간에서는요, 상대방의 표정, 냄새 등 감각 자극과 신체 접촉이 가능한 근접, 사랑하는 연인 사이, 친구 사이, 부모 자식 이런 사이에 해당이 되고요. 조금 더 가까워도 무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근접한 사이니까요. 또 개인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과 닿을 수는 있지만 채취까지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좋다. 그래서 특정 프라이버시를 좀 허용해주는 그런 거리가 좋겠습니다. 또 사회 공간은요, 큰 소리를 내야만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거리 1에서 2m고요.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거리가 됩니다. 2에서 3m 사이는 보다 형식적인, 조금 더 사회적인, 사업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용되는 그런 거리 비즈니스 공간이 됩니다. 자, 공공공간은요, 어떤 경우냐면 대중연설이나 강연장, 교실 같은 공간의 거리로 8m 이상의 공공거리는 정치가들 사이나 인간과 동물 간의 접촉에서 안전 요소 역할을 하는 거리라고 해서 조금 더 멀죠. 되셨죠? 그래서 보시면요, PPT에서 지금 19페이지 보시면요, 눈을 맞추고 방향을 지시하고 다시 눈을 맞추는 이런 안내 방법이 좋고요. 또 21페이지 보시면 이런 태도는 정말 피해 주셔야겠죠. 고객이 또는 비즈니스 상대방이 왔는데 턱을 괴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웅크리고 뭔가를 이렇게 체크업하는 듯한 저런 제스처, 또는 다리를 꼬고 신발을 지금 벗고 있는 상태죠. 이런 건 사실은 우리가 에티켓 또 매너에서는 피해야 될 동작들이 됩니다. 자, 교재에는 지금은 그 엘리베이터 내용은 없는데요. 엘리베이터는요, 탈 때는 밖에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고객 또는 상대방,
비즈니스, 우리 지금 비즈니스 차원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럴 때는 탈 때는 밖에서 열린 버튼을 눌러 드리고요. 고객이 먼저 타도록 합니다. 또 내릴 때는 고객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열린 버튼을 조금 더 눌러주는 거죠. 안전히 내릴 수 있도록. 자, 여러 명의 고객들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에는 먼저 탑니다. 먼저 탑승을 하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안쪽에서 열린 버튼을 눌러주죠. 내릴 때도 열린 버튼을 눌러서 모두 내린 후에 마지막에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호스트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접대해야 되는 부분일 경우엔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뭐 내가 먼저 타고 어쩔 때는 뭐 남이 타고 우선은 내리고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 기억을 하신다라면 실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는 여성이 먼저, 그리고 아이가 먼저, 노인이 먼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상황별 인사 방법. 사실은 인사는 뭐 우리가 실제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론적으로 먼저 이번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6페이지 인사 우리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인사라는 거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첫 번째로 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나에 대한 예를 다하는 일이 바로 인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인사하는 방법은 다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문화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나라의 인사 방법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간단히 목례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예라 그래서 중간 정도, 그리고 정중 예라 그래서 45도까지 하는 인사들이 있는데요. 인사의 기본 그 자세로 보면요. 밝은 표정으로, 당연히요.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을 눈을 보면서 바르게 선 채로 인사를 합니다.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주면 더 좋고요. 또 상냥하게 그 스몰톡이라고 그러죠.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목례라고 하더라도요, 몸은 살짝 숙여줍니다. 15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목만 까딱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등, 머리,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 다음에요, 곧게 펴고 허리부터 숙입니다. 허리부터 숙인 후에 숙이자마자 일어나시는 게 아니고 1초 정도 멈춰서 공손함을 조금 더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때 되게 정중히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느끼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사하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서는 다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살짝 미소를 띄워주시면 좀 더 정중한 인사가 되죠. 자, 뭐 동료나 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장소도 좁은 데다가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목례 정도면은 충분히 매너를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만났는데 헤어질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언제 또 만나자라는 경의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30도 정도 조금 더 숙여서 헤어질 때는 인사를 합니다. 또 정말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윗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는 45도 정도로 좀 깊숙이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정중예가 있습니다. 자, 인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거의 한 50% 가까이 되죠. 인사를 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분이 내키지 않아서, 인사하기 싫어서죠. 세 번째는 친분이 없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인사를 안 받아줄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네 가지를 다 우리가
솔직히 핑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사가 몸에 배고 매너가 몸에 밴다라면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 싫어하는 사람한테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알고 나의 뒷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인사를 만약에 해,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인사를 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할 때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은 지금까지보다 이미지가 좋아진다가 거의 65%, 70% 가까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관계가 개선된다는 거죠. 사실은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나한테 인사를 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 왜 인사하고 난리야? 이럴 수 있죠. 하지만 뒤돌아섰을 때 왜 인사했을까? 나하고 좀 더 관계를 개선해보고 싶은 건가? 하고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개선된다라는 건 정말 확실한 거의 연구 결과니까요. 인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매너에 5대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내가 먼저 인사를 한다. 인사는 항상 내가 먼저. 누구 인사를 기다렸다가 하면 할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항상 내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 명랑한 목소리가 좋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항상 밝은 표정, 명랑한 목소리. 그리고 세 번째, 인사는 하는데 바라보진 않아. 정중한 인사라고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눈을 아이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의 스몰톡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보통은 먼저 말을 걸면 상대방도 묵묵부답으로 조용히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그러니까 플러스 1에 말을 곁들인다 라는 내용이 지금 4번에 있는데요. 내가 살짝 말을 한마디를 더 건넨다, 곁들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막 오는데 날씨 오늘 너무 좋죠,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보다는 비가 와서 뭐 젖지는 않으셨어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게 훨씬 좋겠죠. 물론 친한 사이에는 뭐 막역한 사이에는 장난스러운 그런 스몰 톡도 인사를 하면서 좋은 그런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렇게 쉐이크 핸즈라 그래서 악수를 하죠. 근데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예를 들면요, 악수를 하는데 너무 꽉 잡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세게 흔든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를 통해서도 배운 바가 있는데요. 악수를 할 때는 살짝 미소, 항상 인사는 미소가 기본이 되죠. 살짝 미소를 띄우고요. 그리고 눈 맞춤을 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힘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너무 꽉 잡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너무 살짝 잡는 둥 마는 둥 잡게 되면 성의가 없고 나에 대한 그런 예의가 없다, 내지는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적당한 힘으로 해주고요. 팔꿈치,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악수를 한다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악수하지 않고요. 적당히 자연스럽게 팔이 굽혀지는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자, 이 악수를 하는 그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면 사실 우리 막 흔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인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는 어머 잘 지냈어 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악수를 할 때는 우리 한 5회 정도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친분이 있던 어쨌든지 간에 나와의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면 3회 정도가 서로 정중한 그런 악수 매너가 되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악수를 한다라면 2번 정도,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악수의 매너 5대 원칙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악수를 할 때요, 이렇게 손가락을 다 끼는 경우, 또 엄지만 끼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손가락을요, 가지런히 하고 엄지는 벌려서 상대방 이 검지 사이에 맞추듯이 살짝 부딪히면서 악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악수를 사실은 비즈니스에서는 아주 흔한 인사 방법이고, 친구들 사이에는 뭐 허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살짝 안아주는 경우도 있고, 악수를 대신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악수를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청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먼저 악수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자가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악수를 청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남자가 악수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는 건 우선 매너에서는 조금 어긋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또 연령이 다를 때 있죠. 연령이 다른 경우에는 누가 먼저 하냐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악수를 신청을 합니다. 또 선배 후배가 있을 때는 선배가 후배에게 그리고 악수를 하고요. 만약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 결혼을 했다 안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렇다고 악수하기 전에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으실 거죠. 어떤 경우를 통해서 결혼을 했다 안 했다가 확인이 된다라면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먼저 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안 한 사람에게 청하는 것이 순서고요. 직급이 있는 회사에서는 위에 그 직급인 사람이 아래 직급인 사람에게 악수를 청하는 게 매너에 포함이 됩니다. 저 이제 처음으로 만난 비즈니스 상대야.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나게 됐단 말이죠. 또는 고객이 처음으로 이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고객과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명함이 되는데요. 명함 교환은 이제 비즈니스에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나의 직함, 나의 역할, 물론 연락처, 뭐 이메일 어드레스까지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물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명함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을 때의 나의 그런 자세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PPT 자료에서는요, PPT 자료에서는 뭐 23페이지가 되고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61페이지가 됩니다. 자, 명함은요, 직급이 낮은 사람, 그 다음에 서열이 낮은 사람이 먼저 윗사람에게 명함을 전달을 합니다. 명함을 전달할 때는 너무 아래도 아니고요, 배꼽보다, 그러니까 허리보다 살짝 위쪽으로 해서 양손으로 건넵니다. 한 손으로 툭 이렇게 건네시는 거 아니고요. 자, 명함을 두 손으로 드리는데 내 명함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이건 역시도 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한 명함 지갑을 준비를 하셔서 명함은 깨끗이 보관하고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명함을 전달할 때는 앉아서라기보다는 서서 서로 상호 주고받는 게 명함에 대한 명함을 전달하는 매너가 됩니다. 명함을 건넬 때는요, 왼손으로 받쳐서 오른손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받을 때는 어떻게 받죠? 반대로, 그죠? 왼손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받습니다. 자, 허리선에서 약간 위로, 너무 높이 아니고요. 허리선과 가슴 중간 정도 높이로 건네고요. 건네실 때는 상대방이 받자마자 내 명함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읽기 쉬운 방향으로 돌려서 전달을 합니다. 명함을 전달할 때는 그냥 가만히 전달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어디 소속의 직함은 어떠한 뭐뭐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전달을 하시면 받는 상대방이 훨씬 나를 기억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리고 손 아랫사람, 손 윗사람한테 먼저 전달하고 손님이 먼저 건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면 우리 직장에 우리 회사에 초대받은 사람, 방문한 사람이 먼저 명함을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명함을 받을 때도요, 당연히 일어나서 건네기 때문에 당연히 명함을 건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같이 동시에 일어나셔서 양손으로 목례를 살짝 하시면서 받고요. 오른손으로 받고 당연히 왼손으로 이렇게 줄 때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왼손 받침을 해서 받게 됩니다. 자, 명함을 받았는데 그러세요 하고 명함을 쑥 내 명함 지갑에 넣어버리면 상대방이 생각했을 땐 명함을 줬는데 내 명함을 정확히 보지도 않았네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설령 나와 정말 끈끈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고 조금 껄끄러운 비즈니스 관계라고 할지라도 명함을 받았을 때는 3초 정도는 그 명함을 앞뒤로 돌려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액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호명할 때는 이름보다는 직함을 호명을 하셔서 누구누구 부장님 또는 부장님, 이건 이렇게 갈까요? 내지는 이사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요? 라고 직함을 호명해 주시는 게 좀 더 매너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또 이런 경우들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들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실은 저도 한자를 잘 모르는 편입니다만 한자로 이렇게 명함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뭐 일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일어로 되어 있는 그 직함이나 성함이 다 그 뭐 일어, 중국어, 뭐 영어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읽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정중히 다시 성함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걸 모르고 나중에 찾는다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모르는 글자가 있을 땐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고요. 보통은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자 세 글자 이름인데 가운데 글자를 몰라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정중히, 아니면 좀 귀엽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운데 글자는 성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 자리에서 볼펜을 꺼내서 그 아래에다가 성이라고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성이구나 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옆에 메모지에 적어둡니다. 되셨죠? 메모지에 적어두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곳에 이제 그 명함에다가 적습니다. 풀네임,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다 적고요. 그 사람의 뭐 예를 들면 직함도 내가 읽을 수가 없는 언어로 돼 있었다라고 하면 직함도 적고요. 또 세 가지를 적는데요. 어디서 만났던 사람인지, 또 무엇 때문에 만났던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만났는지 세 가지 정도는 메모를 해둡니다. 물론 지금은 앱 같은 것도 있어서 명함을 찍어서 뭐 메모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명함에 세 가지, 언제, 무엇 때문에, 어디서 만났는지 세 가지 정도는 명함 여백에다가 적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명함을 받으면 이 명함을 내 앞에 살짝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놔두고 나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그냥 명함을 놔두고, 이런 경우에도 굉장한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명함을 보시고 충분히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간다라고 생각될 때는 꼭 내 명함 지갑에 상대방의 명함을 꼭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명함을 계속 돌리고 만지고 뒤집고 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을 저도 종종 봅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대화가 산만해지고 그리고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명함은요, 받는 즉시 내려놓는 게 아니고 받으면 어떻게 해요? 3초, 적어도 3초 정도 앞으로 뒤로 한번 훑어봅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 후에 내 앞에 살포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 한두 번 정도 만지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분의 직함이나 뭐 아니면 하시는 이 업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가 안 된 경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면인 경우에요. 우리가 초면에 보통 명함을 주고받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살짝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려놓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걸 돌리고 뒤집고 흔들거나 손가락으로 탁탁 친다거나 이런 분들 사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매너가 안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2페이지에 보시면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시고요. 이분은 누구누구십니다. 라고 소개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지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소개를 먼저 하고요. 남성은 여성에게, 미혼자를 기혼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소개하고요. 소개를 부탁한 사람을 고객에게 소개를 하고요. 연소자를 연장자에게 소개를 하고요. 고객에게 직원을 소개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범주가 있는 선에서는 눈빛 교환이라고 하죠.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순서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